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선생님 오늘까지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고 지금 귀가했는데 선생님은 다음 주 수업 때문에 또 남아서 이 물상실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나와가지고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밑줄 그으면서 이제 두 가지 반응, 그 구리를 태워가지고 산화구리 만드는 반응하고 마그네슘을 염산에 이제 넣어서 녹였을 때 반응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뤄봤죠.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이제 교과서의 19페이지부터 이제 이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해야 될 강의 두 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얘기한 대로 교과서를 같이 준비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밑줄 그었거나 혹은 별표해 가면서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도 책을 들고요. 자, 교과서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책 폈죠?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편리하다.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개수를 맞추는 까닭은 반응 전후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4줄, 19페이지에 있는 위에서 4줄을 모두 밑줄 긋고 별표하도록 하겠어요. 그 밑에 그림 1-6은 찾았죠? 한 줄 띄어서 그림 1-6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고 그림 1-6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림 1-6을 선생님이 조금 편집해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어요. 아직도 이 과정의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적어도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끝내야 그것을 응용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답을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은 기초예요. 알겠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말로 한번 먼저 써볼까요? 이런 말이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그랬어요. 자, 질소와 아이고 잘 안 써집니다.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자, 이것이 그림 1-6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이것을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눠보고 반응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서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반응물하고 이제 생성물을 찾아서 적어봐야 되겠죠?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묶어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반응물은 무엇고 생성물은 무엇인지 이렇게 화살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반응물은 여기에서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우리말로 적어보면 질소와 그 다음에 수소, 질소와 수소 뭐 더하기로 표시해도 되겠죠?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누가 됐어요?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가 잘 안 써지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로 써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지우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자, 질소를 표현하는 화학식은 뭐가 됩니까? 질소는 이게 잘 안 들리네. 자, 질소는 N2 이렇게 표현하죠. 수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소는 H2 이렇게 표현하고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두 가지 반응물을 화학식으로 N2H2로 암모니아는 이렇게 NH3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나타나 있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바꾸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에서 N2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N2H2 이렇게 더해서 NH3.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모형을 그려놓고 보니까 확연히 어떤 걸 알 수 있죠? 네, 반응물, 화살표 전에 있는 반응물하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 사이에 원자의 종류는 서로 같아요. 네, NHH 서로 있던 것이 이제 오른쪽에 새로 나타나면서 종류는 서로 같은데 뭐가 안 맞죠? 네, N은 여기에 원자가 한 개지만 여기는 원자가 두 개죠. 안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N을 원자의 개수를 늘려줘야 돼. 그러면 NH3라는 암모니아 분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H가 더불어서 하나, 둘, 셋, 여섯 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수소 분자도 H가 더불어 늘어나면서 원자 개수가 6개가 되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앞에 개수를 써줘 보겠어요. N2는 하나, H2는 몇 개? 3개. NH3는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식을 완성을 했어요. 잠깐 화면에 다 내용이 들어갔는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네, 잘 들어갔네요. 자, 선생님 혼자 찍으면서 편집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까지는 우리말을 이제 화학식으로 바꾸고 모형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서 이제 완성된 화학 반응식으로 끝냈어요. 자, 이런 과정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별 3개로 선생님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이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자연 법칙인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즉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부피비까지 모두 이제 좀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교과의 진도를 좀 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그와 같은 어떤 문제풀이라든지 등등은 마지막에 이제 뒤에 단원 문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우리말로 주어져 있는 반응식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식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개수는 생략해도 됩니다만은 나중에 이 1이라는 개수가 부피비를 나타낼 때는 개수의 숫자가 부피의 비를 낮추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막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반응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지금 1-6번에 나와 있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밑에 보면은 개수의 비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N2 앞에 1이 이 개수에 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 3, 2 이렇게 1대 3대 2의 개수의 비고 그것이 무엇의 비가 되는 거예요? 이 N2라는 분자수의 비가 하나, H2라는 분자수의 비가 셋, 1대 3대 2, 즉 분자수의 비도 1대 3대 2고 그 다음에 개수의 비도 1대 3대 2가 된다는 사실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여러 번 다뤘죠?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19페이지에 있는 1-6 밑에 있는 자, 활동 설명하기. 활동 설명하기.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어요. 물론 이제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태워버리고 나면은 생성물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반복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굳이 다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반응물, 생성물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반응물은 뭐가 돼야 될까요? 메테인의 연소에서 재료가 되는 메테인이 있어야 되고
태우니까 산소하고 만나서 자, 생성물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생성물에는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것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 메테인을 태웠더니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테인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CH4, 산소는 O2, 그 다음에 물은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응식의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과정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모형을 여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CH4 돼 있고요. CH4, O2 그리고 가산표 HOH 물, 그 다음에 CO2.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책에는 그런데 이산화탄소하고 물 순서가 바뀌어서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다음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순서를 이산화탄소를 먼저 적고 CO2, H2O 이렇게 적고요. 이 모형도 CO2를 먼저 적어서 CO2 플러스 HOH 이렇게 해서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자, 한눈에 딱 뭐가 눈에 띕니까? 자, 여기에 H가 하나, 두 개고 여기는 H가 네 개네. 그렇죠? 그러면 HOH 네 개가 됐고, 네 개가 됐고, O가 두 개, O가 두 개, C도 하나, C도 하나. 아, 딱 맞았네. 그러면 H2O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2가 되고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겠다. 굳이 앞에 있는 숫자를 써보자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렇죠? 반응식이 끝난 후에는 개수는 생략해줘도 되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가로 안에 들어갈 이산화탄소의 모형을 그려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그랬어요. 모형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를 하나만 써준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죠? 그래야만 화살표를 중심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9페이지에 있는 교과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밑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1번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2번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9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은 20페이지는 생략하고요. 21페이지로 건너갑니다. 21페이지. 네, 그래서 교과서 이제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좀 빠른 순서로 한번 나가볼까요? 첫 번째로 물리변화, 화학변화. 자, 정의 나왔죠. 물리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한다. 화학변화는 어떤 물질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입자의 배열, 기억. 중요합니다. 별표하겠어요. 분자 배열만 달라진다. 니은, 원자 배열이 달라져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모형으로도 한번 봐보세요. 모형에 보면은 자, 입자의 배열이 물하고 얼음하고 보면은 물일 때는 어때요? 조금 더 불규칙한 상태고 얼음일 때는 딱 육각형처럼 규칙적인 모양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서는 물 분자가 아예 깨져가지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은 전혀 다른 수소 분자하고 물 분자가 생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모양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 승화, 종이를 자른다. 화학 변화는 과일이 익는다, 단풍이 든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정리를 21페이지에서 해놨는데 별표 꼭 해서 이 내용은 아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 1번 디귿 화학식과 기후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 2번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 물질, 오른쪽에는 생성 물질을 쓴다.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 예를 들어서 메테인과 산소, 좀 전에 했던 거 태워버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화학식으로 바꿔줬죠. CH4 플러스 O2 화살표 CO2 플러스 H2 이렇게 화학식으로 바꾼 다음에 모형을 통해서 계수를 맞춰서 H2 앞에 2를 써줘가지고 최종 완성한다 하는 과정이에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2번 이 과정은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몇 번 올렸어요. 여러분들 다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번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분자수의 비와 같다. 여러분 등장하죠? 기억하고 스스로 확인하기.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에 체크해보자. 옳지 않은 건 바르게 고쳐보자. 1번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틀렸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두 번째, 과일이 익거나 단풍이 드는 것은 물리 변화의 예가 아니고 과일이 익거나 단풍이 드는 것은 화학 변화의 예이다. 3번, 물질의 상태 변화는 화학 변화의 예이다.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의 예가 되겠어요. 자, 바르게 고쳤고요. 4번,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한다. 맞죠? 5번,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도 기말고사에 등장하기에 좋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즉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 변화를 반응식으로 완성해서 계수를 완성하는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이렇게 21페이지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잠시 영상을 끊고 이어서 가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번 6월 22일에서 26일 원격 수업에 1차시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이 들어있는 날 지금 영상 첫 번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은 두 번째 차시에 이제 수업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